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을 쭉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한번 펴보시면 될까? 목차를 보시면, 목차. 이 책의 차례 여기 한번 펴보셔요. 여기 맨 앞에 목차. 우리 이제 민법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면 이 목차가 민법의 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처음에 어떻게 편제되냐면 우리 민법은 1조에서 1118개조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 독일 민법의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편으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중에 1편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총칙이 있고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워. 그래서 우리는 2편과 3편을 합해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친족과 상속을 합해서 가족법이라고 불러. 다 같이 친족법, 가족법, 그 다음에 다시 재산법, 가족법. 근데 우리는 가족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이 있죠. 그래서 재산법을 배워. 재산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재산법을 배운다. 그러면 여기 친족법과 상속법은 이제 시험 범위가 일단 아니고 일단 여기 재산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에서 총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총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쭉 총칙이 이렇게 있어. 그 중에 1장 통칙, 그 다음에 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있는데 여기서 법인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숨 쉬고 사는 사람을 자연인을 말하고 거기와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 아닌 단체나 재산이나 사람이 아닌 재산 또 단체에 우리 사람과 같은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들 사립대학을 나오면 사립고등학교 나오면 이런 걸 재단법인이라고 그래.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했어. 그 다음에 사람의 모임 있지? 서예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그냥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이 정도 알면 돼. 토지와 건물이 있다. 이렇게. 뭐 학개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민법은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동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총칙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를 배운다 생각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한 번 더 시작.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법은 여기서 그 유언 의사표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이런 게 유언도 의사표시 하잖아. 이런 게 이것도 법률행위. 혼인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런 것들을 다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했다는 것이야. 계약 여기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다 의사표시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했어.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제 이걸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이나 혼인이나 유언에 공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유언을 했는데 유언하는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했다고 보자고. 오늘 유언은 큰아들에게 토지 준다 해놓고는 내일 오면 큰딸이 또 옆에서 알랑대니까 큰딸에게 땅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계약이나 혼인했지 지금. 응? 혼인하셨나? 혹시 여기는 이혼은?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혼인을 할 때 혹시 속아서 했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지금? 여기 제정신으로 해서 지금은 속았다는 생각 안 들지? 근데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혼인을 할 때 속아서 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사기당해서 혼인했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것이야 이게. 유언할 때는 제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유언했으면 효력이 없다. 그런 걸 요 앞에서 총칙에서 배우는 거야. 총칙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총칙에서 배워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가 혼인도 법률행위이고 유언도 법률행위이고 그 다음에 계약도 법률행위이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요 채권이 생기는 계약 있죠 여기 채권이 생기는 계약을 주로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법률행위는 가족법과 재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언을 했을 때에 유언하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유언은 5살 먹은 놈도 유언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사람이냐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언을 할 때는 적어도 만 19세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운다고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배울 거라고. 5살 먹은 사람이 유치원 보냈더니 둘이 혼인했대. 유치원 보냈더니 둘이 손잡고 우리 혼인하니 엄마들 참석하시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런 것들. 그래서 혼인도 그래도 여기서 적어도 사람이 뭐 19세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혼인한다 이런 말들을 여기서 다 배운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아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책에 이제 여기 보면 제2장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나오지? 목차에. 제1장은 법률관계의 권리변동 나오나? 이게 뭐냐면 이것이야.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말이야. 민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가 되면 여기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권이나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지금.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다시 해.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 다시 재산권, 가족권 이런 권리가 생긴다 그걸 지금 배우려고 그래. 민법에 의하면 재산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재산권에 그 다음에 가족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가족권, 가족권이 생긴다 그걸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들 책에는 제목을 봤더니 우리는 법률관계를 배울 텐데 민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를 배울 거고 권리는 무슨 권리를 배우겠어? 다시 재산권, 가족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거기 읽어보면 제목이. 책을 딱 제목을 읽어보는 순간 그런 것도 연상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거라고. 응?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해주는 거라고. 재산권, 가족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다 같이 재산권.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 우리 사회는 사람과 물건으로 돼 있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간에 국가도 사회지. 사람과 물건으로 돼 있어. 사람과 물건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 전쟁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좁으니까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고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지. 그래서 죽어도 후회 없이 만들도록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야. 종교. 죽어도 너는 정치가들이 그러잖아. 장군들이. 너는 죽으면
저승에서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 더 좋은 세계, 여기서 훈련받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냥 폭탄 들고 자폭해버리잖아요. 가미까지.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생겼고, 전쟁에서는 필연적으로 목숨의 희생이 수반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못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종교 전쟁이야. 크리스트교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어디냐면 4대 강의 발생지인 아랍 있잖아요. 여기 이란, 이라크 이런데 그런 동맹, 그 이슬람교와의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재산권이 아니고 인권이야. 인권. 카터가 그때부터 인권이라는 개념을 국제화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함부로 다루니까 카터가 미국이 북한에게 너 왜 니네 죄수들을 함부로 다스려? 그랬더니 북한이 내가 내 국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정 간섭으로 맞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정 간섭으로 맞서는 것을 막아내려고 전 세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접어들고는 다 말 안 들어? 야 임마, 사람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어. 인권. 그러면 너 인권을 침해하면 그것은 니네 국가를 앞서선 국가에 우선하는 선제적 권리니까 내정 간섭에 우선하는 권리다. 이게 인권이.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침략하거나 또는 각 그룹을 짜서 너희들 국가에게 해를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권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권법에, 우리나라도 인권법에 꼼짝 못 하잖아. 지금 그 인권법이 뭐냐면 그 파주에서 쇠 북한에다 막 날리는 거 있잖아. 이거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약올르니까 총 팡팡 쏘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냥 우리 개성공단에다 만들어 놓은 거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자 이제 거기 한번 봐. 파주에서 쭉 북한으로 이렇게 뛰어. 달러 몇 개 넣고 쌀도 넣고 막 해서 막 너네 김정은이는 개다 개. 막 이렇게 뛰어서. 응?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에서 승질 나서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법을 만들었잖아. 이 인근 지역에서 살포하는 거 행위를 금지해서는 금지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준다. 응? 자, 그랬더니 미국이 이 새끼들 봐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권의 자유를 무시하네?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에 이 날리는 거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권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의견에 찬성해? 인권법에 찬성해? 금지했는데 찬성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있지 막 삐라 날리는 거 아니야. 삐라 날리는 척 하면 뒤에서 돈을 대려주는 사람이 다 있다고. 조폭들이라고 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대주는 국회의원 단체도 조폭이야. 그런 사람들 돈을 대주니까 교회에서 돈을 대줘.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날리고 하는 거라. 그냥 지 돈 들여서 못해 이게. 스스로 나 북한의 인민들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고 어느 종교 목사들이 그 짓을 하냐? 안 한다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거 하는 이유는 베트남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돈 내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계신다고. 목적이 많다고. 돈 내라 하는 이유가 헌금 여러 가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놈의 헌금이 생일헌금, 헌축헌금, 봉헌헌금 이런 게 20가지도 넘어. 언제 갔더니 또 생겨. 그리고 해외 인민들 도와주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 나도 없는 놈이 돈 내잖아.
그런 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명목이.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정신이 차려졌지? 다 이제 올 사람들 다 오신 것 같아. 요것 때문에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고, 자,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채권 이렇게 얘기해.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채권이라는 표현이 어디도 없어. 그래서 페이지 쭉 넘겼더니 여기 보면 이제 한 장 목차를 넘어봐. 목차를. 얼른 봐. 목차. 목차 봤더니 6장에 그 담보물권 밑에 제1장에 계약 총론 나오잖아. 어느 우리 중개사 시험 책에는 어느 부분에도 채권이라는 언급은 없다는 거야. 참 이상해. 근데 자 여기 봐라. 여러분들 책에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물권은 막 물권법 일반 있지? 물권법 일반 한 장 넘겨보죠. 목차에 여기 앞에 목차에 페이지가 목차에는 페이지가 없는데 파트 2번 봐. 파트 2. 파트 2번 보셨나? 이런 거 책 찾아보려면 이걸 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 여기서 책 몇 페이지 펴시오. 이런 페이지도 못 펴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다가 중개사 만들어줘.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이거. 페이지도 못 펴는 사람들 걔네다가 달렁달렁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참. 자, 여기 봤더니 파트 2 보였어? 네. 파트 2에 제1장 물권법 나오지? 네. 그리고는 거기에 뭐 3장을 한번 받아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한 장 넘겨보셔. 파트 3번 봤더니 뭐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파트 3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법 나오지? 여기. 파트 3에 여기 파트 3은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채권 대신에 채권 편에서는 계약만 시험 범위이므로 계약법 이렇게 써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알겠나?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 다시 한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계약이 먼저 앞서가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생겨?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권과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엄청 많아. 국가에 대한 권리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을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채권이 뭐냐면 사람에게 요 책임책자야.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한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채권이다 아시면 돼. 그래서 다시 한다.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걸 뭐라고? 채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무슨 권이라고 그래? 재산권. 이렇게 다시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에 두 개 있다고. 재산권.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근데 물권의 종류는 처음 오신 분들 다 점유권, 소유권.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 소유권이 물권이다 개념 아시면 되잖아. 혹시 아파트 갖고 계시나? 당신 것이야? 바깥 양반 것이야? 자기 거? 남편 거? 그 남편도 참 우둔하네. 자기 이름으로 했대? 이혼해.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그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재산권이? 인생 뭐하게 살아? 진짜 재산권이 없어? 토지도 없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아버지 혹시 어디 사죠? 사시는 곳이 지역이 시골? 그것도 또 인천이요? 시골도 아니고? 참 불행하시네 정말. 시골이라 된다면 논이라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인천에 사신다면 무슨 거지잖아 다.
무슨 땅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게 좋다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럼 시골에 있으면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인천에 사신다 그러면 뭐 아파트 갖고 계시겠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물권의 종류에는 따라서 8개가 있다. 다시 한번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여기서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질권은 말이야, 질권. 우리가 그냥 공사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달 동안 한대. 질권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내가 채무자가 되거든. 그럼 빌린 돈을 갚아야 될 텐데 갚는다고 하는 물증을 남겨놔야 돼. 그래서 동산을 맡긴 경우야. 동산. 부동산이 아니고. 자, 이제 따라서 해봅니다. 채무이행 수단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돈을 꾸어 쓰고 전당포에다가 시계나 금부치를 맡겼을 때 전당포 주인이 여러분들이 맡긴 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하거든.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전문 용어는 또 그렇게 안 나오잖아. 자, 따라서 채무이행 수단으로 동산을 맡긴 경우 채권자의 동산에 대한 권리, 그걸 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혹시 전당포 이렇게 본 적 있나? 근처 돌아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보일 거라고. 앞으로 좀 알고 나면 전당포도 보여.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질권 갖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뭘 갖고 있어? 질권. 이렇게. 근데 질권은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 시험에서 제외돼 있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질권이 시험 나온다면 어렵거든. 제일 어려워. 물권편에서. 그래서 질권은 그 객체가 동산이다 보니 시험에 안 나오고, 유치권은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을에게. 그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을이 수급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에 따른 노무를 제공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공사 비용을 받으려고, 자, 이거 본다. 공사 비용.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이 건물 못 넘겨주겠다, 이런 권리가 유치권이야.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를 공업사에 맡기잖아. 공사해 주셔. 수선해 주셔. 그러면 공사 비용 있지? 자, 이거 본다. 공사 비용. 그냥 비용 생각해야 돼, 비용. 비용 받아내기 위해서 자동차 못 넘겨주겠다? 이게 유치권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유권을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 저 뒤에 페이지. 오늘은 천천히 해서 공부를 해보면 다 알아들어. 자, 페이지 점유권 뒤에 소유권이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211조 나오지? 211조 조문 읽어본다. 소유자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 다시 시작. 여기 봐. 이게 이제 부동산이야, 토지. 갑이 이 토지를 소유자야, 이게.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이 토지가 가져다주는 토지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응? 토지 소유자는. 근데 이때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 꼭 소유자 갑이 이 토지 소유자 이걸 사용 수익이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앞으로 간다. 페이지. 부록 다시 가서
파트 3을 한번 봤더니 이제 됐어. 목차로 그리 가버려. 딱 펴버려. 그러면 거기 봤더니 제5장 용익 물권 나오나? 다시 앞으로 넘겨봐. 목차에 파트 2번 봤더니 거기에 제4장에 소유권 나오지? 소유권 나와? 뒤에는 무슨 권이 나와? 한 장 용익물권 나오지? 이거 봐. 민법은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 이제 여기를 딱 넘겨놓고 여기 봐라. 용익물권이 뭐냐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것을 을에게 만약에 사용 수익하는 땅을 빌려줬다고 봐. 그러면 을이 갑의 땅을 빌렸으면 과거에 갑이 사용 수익했는데 이제는 을이 사용 수익하게 되지.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하는 권리만 빌려 쓴 물권을 끝자 따서 용익 물권이라고 했던 거죠. 끝자 따서. 그러니까 개념을 딱 잡으면 돼. 그러니까 용익, 다 같이 용익. 그럼 여러분들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었는데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 앞에 머리 따면 사수 물권이요. 다시 사수 물권, 용익 물권. 어느 것이 의미가 잘 전달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익물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요 이해하셨나? 용익물권 이제 개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땅을 처분하면 그러면 땅을 팔면 땅이 돈으로 바꿔지잖아. 돈이 더 좋아, 땅이 더 좋아? 우리 친구 대답 잘해야 돼. 돈이 더 좋아, 땅이 더 좋냐고. 당신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하면 1억이 좋냐, 1억에 해당하는 땅을 줄 테니 어느 거 갖겠어? 돈? 뭐 그건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이 궁색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처분하면 돈으로 바꿔지지? 그러면 돈으로 바꿔지는 가치를 이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하고 돈으로 처분하면 돈으로 교환되는데 교환된 가치를 교환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교환가치를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밑에 한번 봐. 다 담보물권. 바로 담보물권 나오지 지금. 이 담보물권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담보물권은 소유자가 땅을 팔아버릴 텐데 팔면 돈으로 바꿔지고 그 돈을 갖잖아. 이렇게 지배하지. 이 담보물권이 소유자가 팔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야. 그럼 이걸 왜 담보물권이 생기냐면 담보한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채권 있잖아.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채권 회수 확보 수단을 담보한다 이런 말을 써. 다 같이 채권 회수 확보 수단.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럼 아까 내가 채권 설명해 줬어.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근데 그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채권에는 물건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 돈 내놓으시 오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알고 있는 채권의 대표적인 게 금전채권이 대부분이라고. 금전채권. 돈 내놓으시 오는 권리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돈 내놓으시 오는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물권을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물권. 그러면 이 지상지역 전세권은 이것을 무슨 물권이라고 하냐면 용익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지역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다 같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아까 질권은 돈 만 원 내가 빌리면서 빌린 채무 이행을 믿게끔 금부채를 맡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돈 만 원 빌리면 채권자는 나에게 돈 만 원 내놓으시오는 채권 있잖아.
그래서 그 채권자가 돈 10,000원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동산을 맡겼을 때 그 동산을 질권자는 그 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받고 간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은 담보물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결론은 이것이야. 우리 민법은 땅 하나 갖고 있지, 땅 하나 기능을 나눠 놓고 그것을 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면 이 갑이 소유하는 땅에는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도 있을 수 있고 유치권 있을 수 있고 질권은 없지, 동산이니까.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떠오르면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떠오르면 소유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이런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소유자가 주로 계약에서 넘긴다는 거예요. 다 계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배우려고 그래. 계약에 의해서 용익물권을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럼 여기서 법률 용어가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다 같이 이전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한다고 그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직계 비속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갑이 사망했을 때 아무 말이 없이 사망했는데 자식을 유일하게 하나 두고 있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가 갖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그러면 자, 상속인은 소유권을 따라서 이전받았다 라고 그래. 이전받았다고.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다 같이 이전한다. 근데 이 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전해서 권리를 승계했다고 말하는데, 권리가 이전되는 원인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에는 두 개 있다고. 다 같이 의사표시. 있다 없다. 갑이 아버지가 의사표시도 못 오고 죽으면 상속에 의해서 넘어가. 오케이? 그런데 의사표시로 넘어가는 것을 다 같이 양도라고 한다 이거야. 의사표시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 설득됐냐고? 다시 한번 권리 양도. 권리가 이제 갑이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보니까는 양주에 말이요, 땅 5만 평 놔두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그 땅 양도 받았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양도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해서 배 아프잖아. 이씨. 그럼 자, 권리 양도 받았다 그러거든. 도요. 그 말 정확한 표현이요,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5만 평 양도, 나는 2만 평밖에 없어, 고창에. 나는 땅이 몇만 평? 2만 평이다. 내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땅 5만 평 양도 받았다. 그 말 맞아, 틀려? 틀리다니까. 이렇게 양도 받았다 하면 안 된다니까. 다들 이전 받았다. 상속위에서 이전 받았다 해야지 양도 받았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로 넘어가면 양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들 법률행위로 넘어가면 양도 받았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이전한다. 그런데 소유권 중에서 사용수익하는 기능만 이렇게 용익물권만 을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 사용수익 기능만 넘어가는 걸 다 설정해 준다. 그러면 담보물권을 취득한 걸 뭐라고 그래? 양도받았다고 그래? 설정받았다고 그래? 다시 설정. 요 사람을 설정승계인이라고 그래. 용익물권자를 뭐라고? 설정승계. 그러면 이제 설정과 양도는
설정과 양도는 이걸 처분행위라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가 막 설명해 줄 테니까 따라와. 페이지 35페이지에 페이지 35페이지 우리는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랬지? 거기에 35페이지 봤더니 밑에 1번 의무부담행위 2번 처분행위 나오나고 응? 거기 처분행위를 오른쪽에 써놓으면 설정양도 이렇게 쓰라고. 자, 35페이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35페이지에 이행의 지금 오늘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처분행위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뭐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지금 그거 공부하면 안 돼. 거기다가 뭐라고 써? 설정, 양도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불러. 자, 여러분 다 설정, 양도 처분행위 이런 말이 나와. 응? 아, 요거 우리는 소유권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야 이거. 다시 한번 설정, 양도 처분행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냐면 302페이지로 가보자. 그냥 민법 쭉 통틀어서 공부하는 거야 오늘은. 302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다이아몬드 2번에 저당권의 성립 나오지? 여기 요 저당권의 성립 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의 성립 원인은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를 배워. 그럼 여기서 자 봐 소유자가 나를 잘 봐야 합격한다고. 소유자가 쓰라 하면 쓰는 거고 완체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100번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 민법을 이해해놔 버리면 외울 게 없어. 이해 못하면 뒤지게 외워야 돼. 그리고 다 써가면 잊어먹어버리고.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을 쓰되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을에게 넘기는 경우 이 을이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권을 갖고 있을 때 을을 다 담보물권자 라고 하고 그 중에 담보물권의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저당권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저당권 갖고 있다고 보자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을 넘기려거든 계약 체결해야지. 계약.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자 저당권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설정자라고 그래. 다시 한번 설정자. 동의해? 여기까지? 그러면 설정자는 어디 이제 읽어보자고. 어디로 넣는 거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봐. 자,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시작.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처분 행위이므로 이렇게.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 밑줄 그으셔.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소유자 이렇게 써봐. 소유자. 누구? 소유자. 여기까지 됐냐고? 응?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301페이지로 가봐. 301페이지. 한 장 앞으로 넘겨보셔. 301페이지에 저당권의 내용 나와.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자는 시작.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으셔봐. 채무의 담보로 제공 밑줄. 채무의 담보로 제공 밑줄 그었지? 응? 그럼 여기 봐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대.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제공했대. 부동산을. 그러면 이 을이 만약에 이 담보물권 중에 을이 저당권 갖고 있다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저당권 있잖아. 동의해? 근데 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여기서, 여기 보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1억을 대여한다. 이걸 소비대차라고 해. 대여. 돈 1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이렇게 1억을 빌리면서. 그러면 채권자는,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자는 나중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한번 돈 아무것도 없이 여자 친구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다오 그런 말 하려거든 밤새 있지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내 친구에게, 친원 친구에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내일 전화해야지 할 때 밤 한숨 잠 못 자. 왠 줄 알지? 그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저놈이 나를 믿고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고민스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그러면 친구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겠지. 근데 1억 정도는 누가 빌려주냐고 안 빌려주지. 그래서 나중에 채무이행을 믿게끔 은행은 담보를 요구해. 담보, 채무이행 확보 수단. 그래서 우리 돈이 없다고, 부승산이 없어.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 병이, 그래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담보로 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과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채무자이고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데, 보시다시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지금 같아 달라? 다르잖아. 동의해? 고개를 끄덕여야 강이 나가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돈은 을이 꾸어 쓰고 담보는 병이 잡힌단 말이야. 이렇게 시험이 여기서 나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표현이. 이제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돼. 고등학교 나오셨나? 여기는 중학교만 나와도 합격한다. 여기는 고등학교는 너무나 지나치게 나왔어요. 여기는 고등학교는 너무나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설정한다 내가 설명했잖아 지금. 응? 그럼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넘겨주는 걸 설정한다 이런 말을 쓰고,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넘겨주는 것을 설정한다고 그래서, 그럼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을이지만 설정해주는 사람은 병이야 지금. 그럼 병은 지 물건을 갖고 담보로 제공했어, 남의 물건을 갖고 담보로 제공했어? 지 물건이지.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OX 나오면 이제 O여 X요? 응? 지금 금방 OX 이렇게 한 게 반으로 나눠졌어. 똑같이. 그러니까는 똑같이 이렇게 배웠는데도 반으로 나눠진다고. 거기는 손으로 O여 X요 거기. 자, 어쨌든 간에 O라고 내가 설명했다면, O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O라고 한 사람들 다시 들어봐. 다시. 부동산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설정하다의 주어는, 여러분들 주어를 잘 찾아야 돼. 민법에서는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고. 설정하다의 주어는 여기서 을이요 병이요? 병. 병은 지 물건 갖고 제공해, 남의 물건 제공해? 그러므로 병은 지 물건을 제공하니까 병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안 되지.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X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하고 글로 전달되는 것하고 다르니까 공부는 이런 말을 설득당하려고 여기 온 거야. 강의 듣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설정할 수 있다 O라고 하신 분들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을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을의 입장 본 게, 을은 지 물건 아니잖아 지금. 을의 입장을 보니까 지 물건이 아닌 병의 소유의 저당권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저당권자의 입장을 보면 저당권의 입장에서는 꼭 담보물만 가지면 되지 꼭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이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인간성은 좋지? 본인이 느끼기에 인간성도 안 좋아? 땅도 없고 인간성도 안 좋으면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셔. 여기 와서 자격증이라도 취득하셔야 억울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는구나 해서 계약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를 배워. 생기는 문제를. 그래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지금 대부분 만약에 대부분 그러잖아. 우리는 을이 1억을 빌려 쓰고 을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잖아. 대부분. 그러므로 채무자와 설정자는 동일인이 대부분이야. 동일인이. 근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꼭 저당권이 존재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타인 소유 있잖아. 여기 채무자 소유가 아닌 다른 부동산에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제공하다의 주어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설득됐나? 따라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제 설득됐지. 그러나 저당권의 입장에서는 지 물건을 담보로 잡아 타인 물건을 담보로 잡아. 저당권의 입장에서는 지 물건을 지 건물에다가 딱 내가 저당권자니까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 비교 빨리빨리 해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지 물건이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유치권의 입장도 유치권의 대상도 지 물건이겠어 타인 소유 부동산이겠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의 객체는 이렇게 자네 땅에 내가 소유권이 있네. 그럼 미친놈이지. 내 땅에 내가 소유권이 있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소유권은 자기 물건에 갖는 권리라고 이것을 다 같이 자물권. 그리고 제한물권은 여기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갔잖아 지금. 이것을 따라서 다 같이 타물권. 용담을 타물권이라고 그래.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갖는다고 해서. 동의해? 진짜요? 어디? 어려워 쉬워? 그것도 어려우면 인생 젠장.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잘해. 땅도 없는 사람들 대다 놓고. 그러면 그 남편이 바깥 양반이 부동산 아파트를 집을 갖고 계실 때 그 은행에 융자를 받아본 적 있어? 그리고 은행은 은행 것에 저당권 갖고 있어. 남의 땅에 저당권 갖고 있어. 은행은. 그 얘기야. 지금 은행은 남의 땅에 갖고 있지. 어떻게 그것도 어렵냐고. 은행은 지 땅에다가 저당권 가지면 안 되지. 지 땅에는 소유권만 있어야 돼. 자기 땅에는. 소유권. 제한물권은 지 땅에 남의 물건에. 그 남이 소유하는 이게 지금 요거 하나에 자기 땅에는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남의 땅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거 엄청 그게 쉬운 건데 뭘 그런 거 어려우려고 그래. 다시 제한물권의 대상은 객체는 내 물건이요 타인 소유 물건이야. 그래 그러니까 타물권이라고 그래.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진짜요? 그것까지는 개념 들어왔나? 얼른 끄덕여. 고개 안 끄덕이면 진도 더 해야 되니까. 그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자 이제 지금부터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 유치권. 오늘 쭉 공부해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291페이지는 291페이지에 그 290페이지 보면 유치권 나오지? 그냥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유치권은 건물에다가 타인 부동산 여기 자 여기 갑이 땅이야. 여기 임야. 여기 봐 임야. 근데 이거 개간해야 되겠어. 개간.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이 땅을 개간해달라고 계약을 하면 다 같이 도급계약. 그걸 도급계약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를 맡긴 소유자를 도급인이라고 하고 을이 이제 포크레인 들고 와서 짜장면 시켜가면서 일을 하잖아. 이렇게 나무 뿌리 파고
짜장면. 그때 이러면서 짜장면 먹는 게 옆에 지나가다 보면 그거 제일 맛있어, 그거.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을이 이거 평평하게 땅을 다 골라서 하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정지 작업. 그래서 2달 동안 했다고. 그 비용이 5억이 들어갔어. 5억. 그러면 갑은 5억 공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을은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시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철조망 쳐놓고 접근 금지. 그래서 5억 받을 때까지 이 땅을 내가 점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무슨 권? 그러니까 유치한다 그 말은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못 넘겨주겠다, 이것이 유치권이야.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여기 땅 쓰려거든 5억을 줘야 되고 정당하게 점유를 넘겨받아야 돼. 지금 소유자는 을에게 네가 공사해라 하고 점유를 넘겨주었어. 점유를 넘겨주었다고. 그래서 점유권은 지금 수급인이 갖고 있어. 수급인이. 그럼 그 점유권을 넘겨받으려거든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겨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공사한다고 그래. 동의해? 자, 여기 봐. 갑이 자기 땅에다가 도면을 주면서 을에게 이렇게 건물 지어주면 공사대금 주겠다고 그래. 을이. 응? 갑이 을에게 건물 지어주면 공사대금 주겠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을이 도급계약을 통해서 을이 건물을 15층짜리 지었는데 자기가 벽돌을 사서 그리고 자기가 가서 하나하나 싸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 비용 건물 지어주면 5억 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갑이 이제 땅 소유자 갑이 을에게 도면 주면서 이렇게 공사해주면 5억 주겠다. 그런데 을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자기 비용과 노력이 3억이 들어갔고 이제 비용이 한 5억 이제 들어갔다고 보자고. 그래서 소유자가 을에게 공사 비용 5억을 안 줘. 그럼 을은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겨. 유치할 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봐. 갑의 땅에다가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갑의 허락 없이 자기다 건물 지었어. 지가 벽돌 사서. 그럼 이 건물은 X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은 갑 소유요, 을 소유요? 응?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으면 갑 소유요? 나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시방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을이 지었지? 을이 원수시도 그런 거 이 세상에. 지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면 내가 남의 땅에다 건조장 지면 지 거요? 내 거요. 됐지? 모르면 배워 부지런히.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도 누구 소유? 을 소유. 동의해? 그리고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하라만 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네가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하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설득됐냐고? 응? 어디? 갑이 소유하는 땅에 도면 주면서 을이 건물 지어주면 공사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을이 지가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 지었다고. 지가 벽돌 사서 건물 지어서 누구 소유요? 을 소유잖아. 그래서 을은 갑이 공사비 5억 줄 때까지 건물 못 넘겨주겠다. 유치할 수 있어? 그럼 미친놈이라. 미친놈. 지 것인데 어째 유치냐고. 을 소유라면서. 맞아 안 맞아? 지금 갑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다 건물 지어주면 공사비 5억 주겠다고 해서 을이 지가 지 돈 들여서 지가 올라가서 다 건물 지었어. 근데 그거 갑 소유요? 누구 소유? 그럼 유치권 돼 안 돼? 그거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291페이지에 2번의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1번 타인의 물건이 돼야 된다 그 말인데. 자,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가지려거든.
유치권 가지려거든 지 소유여야 돼? 타인 소유여야 돼? 타인 소유여야 유치권 되는 거지. 지 소유에다가 내가 유치권자다 그러면 정신없는 놈이다 그 말이요. 설득됐냐고. 따라서 수급인 을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또는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 진 것은 수급인 것인 게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291페이지에 맨 밑에 4번 보면 따라서 자, 맨 밑에 4번 양가로 4번보다 유치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고 제3자 소유라도 무방하다 나왔지? 그러나 여기다가 채권자 소유여야 돼? 아니어야 돼? 여기 을이 지금 공사해주면 5억 주겠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을이 채권자잖아. 그러면 채권자가 유치하잖아 지금. 그러면 채권자는 지 물건을 유치해? 남의 물건 유치해? 남의 물건 유치하는데 이 물건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갔어. 그래서 정비업자에게 자동차 수선해 주셔 그랬는데 이게 내 자동차가 아니고 내 동생 거요. 내 동생 거 끌고 가서 자동차 수선을 맡겼다고. 그럼 정비업자는 수선해 줬지? 그 정비업자가 수선해 준 건 지 거는 아니잖아. 지금 내 거 아니여. 채무자 거 아니여. 채무자가 갖고 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동차는 내 것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말. 꼭 채무자가 것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럼 채권자 이해해야 돼?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돼? 그러지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읽어본다. 다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그런 게 시험 나오면 그거 틀리면 그 바보지. 지금 여기 봐.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게 담보물권이라니까.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타인 소유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집 물건 처분해, 타인 물건 처분해. 그러니까 유치권의 객체는 딱 그렇게 어렵나 씨.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시방. 이거 하나 간단하게 흘러먹은 것을. 근데 이것이어야 된다 해놓고는 또 다시 설명한 게 모르잖아 시방. 그것이 민법이라고. 다시 해.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물건은 지 물건이어야 돼?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돼? 거기까지는 됐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잖아.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 지어주면 공사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을은 건축 자재를 갑이 준 돈으로 샀으면, 갑이 준 돈으로 샀다면, 그것은 갑소유요, 물건이. 갑이 준 돈으로 건물을 사서 지가 건물 공사를 했다면 갑소유다. 그러면 유치권이 되지만, 이 자재를 갑이 준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지가 직접 샀지? 그러면 그것은 지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4번 맨 밑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없이 나오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없이 밑줄 그으셔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 밑줄 그으셔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나봐. 수급인이 뭐냐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그래.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 밑줄 그었나? 그리고 누구 소유요? 수급인 소유 써봐. 수급인 소유. 그럼 수급인은 지 물건이지 지금. 거기다 유치하면 돼 안 돼? 그 얘기에 지금 그런 게 조금 기본으로 잡아놓으라 그 말이야. 자, 여기 갑의 소유에 을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이렇게 나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러면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준 돈이야, 이게. 근데 재료는 도급인이 준 돈을 샀다, 그런 얘기야. 수급인의 공사 비용은 뭐냐면 순전히 지가 건물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누가 되고, 갑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갑소유야, 이게. 갑소유. 그러므로 그때는 유치권이 되지만, 수급인 지가 벽돌을 사서 건물 지었다면, 그때는 수급인 소유니까, 그때는 유치권 주장 못 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할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어서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계약을 해버리면 그때는 도급인 거니까 그때는 유치권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다시 해. 또 지금 금방 그런 걸 또 못 알아들었잖아. 수급인의 공사하면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누가 소유하기로 한다? 도급인이 소유하기로 한다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도급인 거라니까, 계약을 했다면. 근데 그런 계약이 없으면 수급인 소유이므로 유치권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거기다가 읽어본다. 4번에 따라서, 두 번째, 따라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을 하고 특약 없이, 거기다가 밑줄과 특약 없이가 이게 중요해.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 없이. 알아들었어? 자, 지금 이렇게 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의 객체는 자기 물건이요, 타인 소유 물건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타물권이고 소유권의 객체는 자물권, 이렇게 외워놓자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의 객체도 지 것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알아들었냐고? 근데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병을 집 것이요, 남의 것이요,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 다시 해.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해서 무단으로. 그랬더니 이거 갑의 소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을의 소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누구 소유? 을의 소유야, 을의 소유. 이제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지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민법 배우니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내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소유자는 그냥 요것만 외워다.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넘겨주는 것을 설정해준다. 다시 한번 설정해준다. 통째로 소유권은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사용수익과 처분하는 기능도 다 넘겨주면 이전해준다. 이것을 설정해주는 것도 이전해주는 것을 따라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처분행위. 다시 한번 설정해준다. 이전해준다.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 처분행위. 다시 설정양도는, 여기다 설량은 처분행위이다. 그러니까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어? 그 쉬운 놈의 것을 가지고 젠장 맨날 모르고 그래. 소유자가 설정양도 한다, 그 말이야. 설정양도. 됐냐고? 쉬었다 합시다, 또. 쉬었다가.